네, 안녕하세요. 충남여고 2학년 4주차 주간주 오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주차 주간지에서 17번 문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3번 선지에다가 별표를 쳐놨더라고요. 일단 정답은 얘가 몇 번이냐면 3번이거든요. 답은 3번인데요. 이제 왜 3번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게 3대기 구조죠. 그러니까 3대기 구조 자체는 할아버지 나오고 아빠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3대기 구조면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과업도 되게 자세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아들이 어떤 사람이다. 요 정도만 나와도 우리가 보통 3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혈통의 사람이었냐. 뭐 이런 거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3대기 구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간의 결합을 드러낸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어느 이야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면, 단군 앙검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단군 같은 경우에는 단군과 결국에는 곰부족 간의 결합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싸워서 곰부족이 이겼다라는 거는 뭐 결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호랑이 부족의 사람들을 흡수했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부족 간에야 당연히 싸울 수 있죠. 승자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그 승자가 이제 인간 여자가 되어서 단군과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명백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주몽신화에서는 사실 금왕이 어느 왕조냐면 부여왕이에요. 그쵸? 부여왕인데 부여왕의 아들인 대소가 주몽을 시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세력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서 세운 왕조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합이라기보다는 부족 간의 견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한 거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어요. 이제 윗글이 동동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별표만 하셨네요.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동에서 지배적인 정서, 주된 정서는 이 말이에요. 지배적이라는 거는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한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월별로 세시풍속을 시적 소재로 동원하고 계절 분위기, 뭐 인상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다. 같은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화자의 자기 인식과 임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8월 한번 볼까요? 8월 보름에네요. 그쵸? 가베의 날이 많은 가베가 우리가 어느 날이라 그랬어요? 한가위라 그랬죠? 님을 매셔놓곤 오늘날 가베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베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을 주는 계절이다? 맞아요. 이거랑 같은 말인 거는 맞는데 현재의 화자의 상황이 계절적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을 뭘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풍년이야. 풍년이고 되게 살만해. 이 상황은 겉으로 봤을 때 화자의 상황인 게 맞아요. 화자의 상황도 지금 어떠냐면 뭐 살만하고 풍년이라서 지금 뭐 사람들 다 신난 상태야. 근데 화자의 지금 외적인 상황은 풍년이고 살만하지만 화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외로워요. 왜? 누가 없어서? 이미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4번 선지에서 보시면 현재의 화자의 상황이 계절적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가 화자가 지금 지니고 있는 외적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화자의 현재 상태 어떠냐? 넉넉해요. 넉넉하고요.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과 대조를 이루지 않아. 같아. 근데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냐? 심리적으로는
외롭고 의미 없어서 내게 피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님을 매시고 있어야만 나한테 진짜 의미 있는 갑이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행복이겠냐.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 옆에 이미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말에서 하는 얘기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라. 답은 5번인데 빛, 바릇, 저는 화자 자신을 임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인가요, 이게? 뭐 자기 비판일까? 이건 좀 그럴 것 같은데. 21번에 참고로 3번 질문도 하셨네요. 3번 잠깐 볼게요. 6월에서 7월 노래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배경으로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자와 함께 하려는 임의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거는 3번은 근데 그쵸? 3번이 뭔가 틀렸는데? 임의 의지적 태도가 아니지 않아? 6월이랑 7월은? 여기서는 지금 요게 틀리긴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왜 21번에 4번이라고 돼 있긴 했는데 3번도 틀렸어. 왜냐면 임의 의지적 모습이 아니라 화자의 의지적 모습 아니에요? 그쵸? 이거 안 보고 넘어갔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네. 그쵸? 답에서도 화자의 의지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 의지적 태도는 아닙니다. 그쵸? 그렇게 되네요. 다음에 그러면은 4번 선지에서 지금 이거 4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풍년이고 되게 좋은데 심리적으로는 내 옆에 이미 없기 때문에 외로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그냥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주시고요.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림받은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까지는 맞아. 그치? 근데 자신에 대한 비판적? 요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근데 22번에 4번 선지 볼게요. 아침약과 백종은 임에 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약은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약이죠. 장존하샬.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다음에 백종이 내가 임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비는 아주 큰 행사, 기도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에 대한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백종날은 내가 소원 비는 날이야. 근데 내 소원은 뭐야? 임과 함께하는 거야. 근데 이런 소원을 빈다는 거는 내가 임에게 뭘 갖고 있다? 사랑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는요. A에서 G가 나오다니 또 오랜만이네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기는 한데 2번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B, F, G는 의미 없는 후렴구, 여음구로 고려 소고의 전형적인 형식적 특징 중 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냐? 한번 볼게요. 일단 B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위증질과 태평성들 뜻이 없어 보이죠? 다음에 F가 어디냐면 나난 하는 부분, 여음구죠. 다음에 G가 유덕하신 님을 여의어와 지이다 이랬거든요. 27번에요. G는 의미가 있어요. 얘도 여음구는 맞는데 의미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덕하신 임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임이거든요. 임금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덕이 많은 그분과 헤어지겠습니다. 이 말인데 그 앞에 있는 요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유독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겠다는 거야, 안 헤어지겠다는 거야, 안 헤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내가 로또 1등 되면 10억 너한테 줄게. 만약에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로또가 된다면, 막 이거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만약에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10억을 줄게. 이 말은 결국 내가 너한테 돈 줄 생각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하신님 여의와와 지이다는 후렴구인 거는 맞지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에서 2번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창작하기 위해서 작가가 마련한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제 정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32번에서 진달래꽃의 계절감이 드러나나요? 이랬어요. 한번 볼까요? 진달래꽃. 지금 동동에 있는 진달래꽃 말하는 거죠? 진달래꽃은 봄에 활짝 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봄꽃이에요. 그래서 봄에 만춘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뭐 화 이러면 우리가 꽃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모든 꽃이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뭐뭐 화 들어가면 거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완전히 봄이 아닌 꽃은 어떤 게 있냐면 매화, 겨울이죠. 겨울이고요. 다음에 뭐 국화 이러면 가을.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계절에 피는 꽃들을 제외하고는 뭐뭐화 이러면 봄을 상징하는 소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여러분들이 별표했어요. 34번 문제는 얘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 작품이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진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궁함을 탄식하는 노래구나.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건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거든요. 문제는 똑같은데 답이 다르대요. 충격이네. 한번 볼까? 37번에 이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의 의지적이다. 그렇네. 요건 또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 좀 그렇긴 한데, 둘 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패스. 요건 보지 마세요. 15번에서도 우리가 두 개 다 그냥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요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걸려요, 사실. 이게 지금 화자가 되게 넉넉한 거 아니냐고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심리적으로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해할 순 없지만 재벌의 외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 엄청 넉넉해. 근데 마음은 공허해요. 전 사실 그런 거 좀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렇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가벤 날이라서 막 풍년 들어서 엄청 행복해. 그치만 나에게 당신이 없는 가벤은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이거니까. 일단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37번, 1번처럼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37번처럼 만약에 혹시나도 한다면 요게 조금 더 자세히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어떤 상황인지가 대해서. 근데 명백히 3번이 너무 아니기는 해. 전 솔직히 4번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3번이랑 4번 중에 퍼센트를 따져서 누가 더 많이 틀렸습니까? 라고 한다면 3번은 100% 틀린 거고, 예. 4번은 한 80%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3번 선지가 없었더라면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데 3번이 있으니까 3번을 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4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봐라 뭐 이랬어요. 그쵸? 자, 일단 답은 4번인데 1번에 이별한 뒤가 아니라 이별하는 중 아니냐.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음, 그립다. 근데 너가 그리워. 이거는 이별을 한 거고, 이별을 하고 나서 이 정서 아닐까요? 아, 내가 이별을 했어. 그 자리에서 지금 차이고, 나를 찬 사람은 떠났어, 이미.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가지고 지금 내가 저 사람 잡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지금 이러고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까마귀랑, 앞강물과 뒷강물이, 야, 너 뭐하냐? 너 그냥 집에 갈란 빨리 가라. 이러면서 막 나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내 마음 정리를 재촉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별한 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막 이별하는 중이다, 뭐 이별한 후다라는 거를 엄밀히 따지기가 조금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틀리진 않잖아. 이별한 뒤라고 해도 지금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립다 그랬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정서는 최소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정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별한 뒤라고 해도 크게 시대상 시간적 배경에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5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거 골라봐라 이랬어요. 또 오랜만에 황만근인데 우리가 황만근 교과서에 아닌 부분들도 시험에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제 하시다 보면 수업 때 안 한 부분들 발췌해서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것도 다 빠짐없이 여러분들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뭐냐면 황만근의 삶을 서술한 부분은 오직 민씨의 관점 아닌가요? 이게 좀 이 작품이 애매한 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이게 부분적 초점화자거든요. 초점화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씨 입장에서 지금 이 황만근을 서술한 부분도 있고요. 전지적 작가가 단순히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어, 서술한 부분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행적과 삶을 밝히고 있다. 뭐 이거는 민씨 관점이라고 봐도 되고 3인칭의 서술자라고 해도 되고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0번 문제는 정답이 이제 서술장 특징 모두 맞는 거 골라라 이랬거든요. 60번은 답이 2번인데요. 여러분들 질문한 게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냐? 음, 외양 묘사를 하면 인물 성격을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건 맞죠. 만약에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서술자의 설명이죠.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만근은 부지런하다 이러면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직접 제시죠. 근데 여기서 요거의 문제는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이거 있었을까? 행동 묘사, 딱히 행동 묘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외양 묘사, 행동이 아니라 외적인 외모를 지금 묘사한 부분이 있냐? 뭐 그는 머리가 길고 옷은 빨간색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잠깐만 문장을 다시 봤어요. 외양 묘사를 만약에 서술자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직접 제시죠. 왜냐면 이 묘사 자체가 서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서술자 봐야 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조금 말을 하다가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외양 묘사를 지금 누가 하느냐? 당연히 서술자가 한다. 근데 서술자가 음, 보통 우리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있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서술하는 거.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 제시는 대사, 그러니까 대화, 행동,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외양 묘사, 외적인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음, 잠깐만요. 행동, 대화, 요거는 간접 제시 요거까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가 어떤 색깔 옷을 입었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100%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양 묘사도 서술자가 해줄 수야 있는데 그 외양 묘사가 그냥 뭐 그는 눈이 크고 뭐 코가 낮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접 제시로 봐도 되긴 하는데 발췌된 이 부분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도 순간 요거를 외양 묘사라 그래서 이 묘사가 지금 서술로 봐야 될 것인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에 6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61번 문제 보시면 볼게요. 위 작품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제 정답은 5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물어본 거가 뭐가 있냐면 61번에서 농촌의 모순된 현실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쵸? 그리고 경운기로 시위를 하는 게 왜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냐? 뭐 그랬어요. 경운기로 시위하는 게 단순히 농촌을 비판하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요. 여기서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한다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에 있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 앞문장이랑 같이 잠깐만 보면요.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대비를 했죠. 그쵸? 그래서 현대사회 사람들 되게 비정하고 그리고 완전히 사실은 문제 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제 풀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만근이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집집마다 다 만근이랑 민씨 대화에서 이런 부분 나오는데 집집마다 모두 다 이양기며 뭐 경운기며 모든 기계들을 다 갖고 있다. 옛날 같았으면 그거 품앗이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사면 다 다른 집 돌려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다 기계가 자기 기계가 한 대씩 다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놀고 있는 기계도 있고 기계를 잘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사는 돈들은 다 뭐였다? 빚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IMF가 터지면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온 가게가 그냥 농가들이 다 쫄딱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의 모순된 현실을 비판한다, 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농촌 생활이라는 게 또 여기서 그럼 어느 부분이 모순이냐라고 묻는다면 어
뭐 현실적으로는 농산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사실을 하는데 결국 기계값 갚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돈 하나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상황을 지금 비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요것과 연결될 수도 있죠. 현대사회의 비정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촌 생활하면 품앗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의 농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황만금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바보를 우리가 이용해 먹자.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 이 농촌에서 황만근을 착취하며,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에요. 나쁘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착취라고 한 거고, 망근이를 이용해서 굳은 일을 시키려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운기로 시위하는 게 모순이다라는 게 아니라, 농촌 사회가 지금 돈도 있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돈도 없으면서 그냥 오만 기계 다 사가지고 옛날의 농촌 문화와 달라지게 점점 세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번은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이제 공방전이랑 비교하는 거였고 1번이었는데요. 자, 황만근도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그럼 우의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틀린 거냐 볼게요. 윗글과 보기는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는데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건 공방전만 해당이 되고요. 윗글 그러니까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그냥 비판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책에 안 나온 부분이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이 꽤 많아요. 문제 풀면서 보셨겠지만 민 씨랑 황만근이랑 술 먹고 대화하는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우의적이라기보다는 황만근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서 왜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 글은 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역순행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전의 양식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가계부, 가계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정확히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러니까 엄마는 잘 얘기가 안 나와.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공방전만 보더라도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얘기가 잠깐이라도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 그렇죠?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있다. 뭐 애가 있어서 뒤에 내용들이 그 전문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가계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게 아빠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냥 망근산을 보고 이름을 지어서 망근이라고 지었다. 이 정보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황만근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나 할아버지나 이런 가계에 대한 얘기는 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의 전의 양식은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역순행적 구조를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황만근이 지금 실종됐다,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역순행적으로 간다는 점도 일반적인 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8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했을 때 답은 5번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은 뭐라고 했냐면 3번 역사적 인물과 공방의 생애를 연결시키며 사실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성을 높이고 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인물들이냐면 뭐 무제라는 왕도 나왔고요. 무제하고 제자가 들어가면 보통 황제를 뜻하거든요. 다음에 오나라 왕 비라는 사람도 실제 인물이었겠죠. 뭐 요렇게 황제나 원제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다 지금 실제 있었던 중국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보시면 자한글을 참고해서 윗글에 대한 교술적 요소로만 보기에 있는 그대로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자, 일단 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디귿과 미음인데
가전체 문학은 동식물이나 다른 사물의 행적이나 공과를 실존 인물의 생애에 기록하는 전 양식을 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존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쵸? 가전체 문학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술성 드러낸다. 그래서 교술적이라는 거는요, 교훈적 내용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사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가 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맞는 거 제대로 골라봐라 이랬는데 일단 디귿과 미음이었죠. 일단은 교훈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너무 돈을 탐하지 말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농민은 농산일을 열심히 짓고 자기 할 일을 몫을 다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만 빠져가지고 농산일을 등한시했다라는 표현 나오죠. 그런 게 일종의 교훈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서사적인 요소들 뭐 있냐? 1번, 기억. 사물을 의인하여 우의적으로 내용을 창작하였다. 이것도 서사성이죠. 그러니까 서사성이라는 거는 서사갈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소설이잖아요. 소설이라는 게 지어낸 이야기야. 있을 법하게 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창작한다 맞고요. 다음에 인물의 생애와 행적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성 단계를 지닌다. 이 구성 단계에 따라서 이야기가 구조가 생기잖아요. 서사 단계의 구조도 어때요? 소설의 뭐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다음에 5번, 미음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인 돈과 관련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야기다 이러면은 교수종 요소. 근데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2번에서 뭔가 잠깐만요. 미음. 돈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근데 미음도 사실은 서사성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답은 지금 뭐 2번으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 교술적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요것도 서사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얘 때문에 그냥 요 100번 문제는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얘는 애매하다. 그냥 체크만 하나 해놓을게요. 리을 잠깐 보시면 리을. 공방의 폐해로 인한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거 당연히 이거 서사성이죠. 왜냐하면 사건과 갈등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서사갈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디귿 보시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지금 교훈 주겠다는 거잖아. 그쵸? 돈과 관련됐다고 해서 그게 다 교훈인가? 그건 100%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디귿만 맞다라고 해놓을게요. 이 문제는. 이번에 이상하게 유독 조금 오류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네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수업 때 한번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자세히 보지 말고 넘어가라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막 대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